번째 초대 손님입니다. 페이스튼 14기 졸업생인데요. 유성재 학생이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에 가게 되는데, 유성찬 학생의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성재, 아빠 유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성재, 유성찬의 엄마 정보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혹시 페이스튼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내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외국에 굉장히 오래 계셨다가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네. 저희는 계속 이제 해외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성재 같은 경우는 5학년 때 갔구나. 6, 7, 8, 9까지 하고 들어왔고, 그 사이에도 저희는 나라를 한번 이동을 해서 인도에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더 어릴 때는 성재는 사실 한 나라에 그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외교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98년에 들어가서 지금 2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 해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5개의 나라에서 근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아이들이 외국에 굉장히 오래 거주를 했고 또 외국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을 때 뭐 외국인 학교라든지 다른 국제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고 또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오시면서 페이스튼을 선택하고 이렇게 진학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인도에서 외국인 학교를 보낼 때 알게 되셨던 분이 먼저 귀국을 하시면서 페이스튼을 아이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졸업생 선배들인데 굉장히 강력 추천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그 아이들이 제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었었는데, 좀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고 또 도움을 받고 했다고 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기도를 하다가, 사실 저희는 발령이 이렇게 미리 뭐 시간을 주고 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임박해서 한두 달 정도만 주고서 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많은 국가에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고 또 다양한 국제 학교를 또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그 학교들 생활을 했던 것들과 그리고 우리 페이스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또 이제 이번에 졸업을 또 하게 됐는데 그랬을 때 그 학교에서 경험했던 어떤 차이점이나 느낀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인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중국 베이징에 있을 때도 외국인 학교 굉장히 크고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외국인 학교, 또 워낙 오래되고 유명한, 어떻게 보면 뭐 랭킹 이렇게 보면은 거의 상위권에 있는 외국인 학교들이었어요. 근데 뭐 거기에 비해서는 어떤 인프라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작긴 했었는데, 저는 지난 한 거의 3년 이제 지나면서 정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딱 성인이 돼서 사회로 나가기 전에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이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빨리빨리 이제 성인으로 정립되어지는 게 휘몰아치듯이 형성이 되는 게 보이는데, 그 시기에 페이스튼에서 정말 목사님들 학년마다 계시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냥 바이블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멘토가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전에는 못 느꼈던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경험, 그러니까 관계들을 형성을 하는 걸 보면서 본인은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는구나를 좀 많이 느껴서, 그 부분 정말 너무, 정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집에 와서 성재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할 텐데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선생님들하고 어떤 농담을 막 주고받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했었던 얘네들한테 어떤 가치관 교육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이 딱 채워졌던 것들이 진짜 있었던 것 같고요. 비전 트립이라든지 그 모든 활동들이 정말 그 부분이 저는 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의 진로와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첫째를 대학에 보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경험해 보신 건 아니고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진로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나 또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나 또 학교 생활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힘든 시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졸업하는 시점이 딱 됐을 때 그래도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아이를 지도하고 또 교육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선은 이번에 아이가 가게 된 대학과 전공이 뭔지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유성재는 UNC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에 합격돼서 이번에 갈 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전공은 네. 사회학으로 소시올로지를 이제 선택한다고 본인이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UNC가 소시올로지가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더 기쁩니다. 네네. 네. 그 외국 대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UNC 채플 힐 이런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 현지에서 사실 그런 학교를 딱 듣게 되면 이게 진짜야? 어떻게 갔지? 어떻게 합격했지? 사실 되게 궁금해 할 만한 그런 학교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재 같은 경우는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한국 시민권자인 아이가 그렇게 명문 주입대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UC 버클리 같은 학교나 University of Michigan 같은 학교나 아니면 UT Austin 아니면 UVA, University of Virginia 아니면 UNC 채플 힐 이런 학교는 원래 그 주의 레지던트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법이 있어서 학생 수의 대부분을 그 주에 사는 아이들을 먼저 채웁니다. 그 다음에 out of state 아이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쿼터가 6%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합격률을 딱 보면 하버드랑 똑같네? 이걸 딱 보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얘가 붙었다고? 이게 되게 놀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명문대 합격이 굉장히 많은데요. UNC 채플힐은 합격이 거의 안 나와요.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학교에서 UNC가 3번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친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다 울었어요. 놀래고 유니콘 같은 그 학교에 누가 들어가나 음. 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네네. 사실 그렇게까지 몰라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성재도 처음에 별로 안 기뻐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는 이게 UNC 채플 합격한 거 왜 안 알려줘서 자기는 그렇게 좋은 학교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아니 이러면 안 돼. 일단 기뻐해야 되는 거고 엄청난 거야. 이거는 그렇게 쉽게 합격이 나오는 학교 아니다 얘기하니까 막 그렇게 놀라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보다 어디를 붙여주세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애매해져서 여기 어디든 붙으면 여기는 하나님이 하셨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좀 붙여주세요라는 이제 기도를 해왔는데 그 1월 1일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해서 40일 그 새벽 기도회를 자기도 가겠다고 그래서 정말 40일을 완주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새벽 예배 갔다가 학교를 가야 되면 거의 그때는 한 새벽 4시 반 이때 일어나서 샤워 다 하고 학교도 준비한 다음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데려다 주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졸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자기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초반에 합격이 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간절해지기도 했고 좀 마음을 많이 이제 좀
준비를 시켜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는 딱 붙는 순간 제가 제일 기뻐했거든요. 제가 그 학교를 알고 있었어가지고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가 너무 잘 맞겠다. 진짜 정말 하나님이 딱 맞는 학교를 보내주셨구나. 제또 막 부모 입장에서도 너무 마음에 들고 얘한테도 너무 잘 맞는 학교구나. 정말 응답인 게 너무 확신이 들었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조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학교인 것 같고 아까 뭐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신 부분을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소시올로지를 주로 어플라이를 하긴 했는데 성재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크리미널러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크리미널 저스티스 아니면 크리미널러지 그 부분에 범죄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희 교회에서 아빠가 사역하시는 교정 사역 중에 청소년 보호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경범죄를 짓고 보호가 되어 있는 곳에 이제 사역을 이제 나가는데 멘토링 사역을 하는데 거기도 많이 관심이 있어서 이제 참여하고 같이 하면서 더 그것들이 이제 좀 관심이 많아져서 근데 이제 학부에서 크리미놀로지를 딱 전공하는 데가 그렇게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시올로지 산하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는 학교들 위주로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UNC도 그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명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또 몇 학년이 되면 AP는 몇 개를 해야 되고 SAT 몇 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이런 문화가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입시를 처음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나? 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근데 외국은 이제 그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외국은 좀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문화가 많으니까. 근데 한국에 오셨을 때는 분명히 다른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갈등도 있었을 것 같고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고 교육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페이스턴 올 때 교장님하고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학교 지원자 부모를 만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시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기도 했는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되게 중요시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때 대화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이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어요. 근데 그때 너무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장님께서 그렇게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될 수 있으면 사교육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 페이스턴이 정말 이게 딱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학교라는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성장을 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뭐 경쟁도 하지만 서로 돕고 거기서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 내에서 극복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페이스턴의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잘 된 것 같아서 성재가 가장 큰 혜택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사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있는 아이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부모로서 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라서 딱 그게 맞아떨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 성재가 잘 성장을 했고 좋은 결과까지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빠는 그렇게 자세하게 모르니까
여태 엄마로서는 진짜 갈등을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외국에 있을 때는 못 느꼈어요. 외국에서도 한국 분들은 사교육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인터내셔널을 보내면서도. 근데 그래도 한국 분들이 다수는 아니니까, 그리고 다수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더 많은 분위기여서 그냥 모른 척하고 학교에 그리고 정말 많이 옮겨 다녔기 때문에 얘가 가서 적응만 잘했으면 좋겠다. 또 청소년기인데 친구 없고 가서 사귀기 힘들고 이러면 또 방황할까 봐 그냥 친구 잘 사귀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그거가 이제 유일한 목표였어서 공부를 안 시켰어요. 성재는 집에 와서 숙제 한 번 하는 걸 사실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본인도 축구 선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때 한국에 있을 때 한번 학원을 보내봤었는데 한 달을 다니더니 그때 한 2학년인가 3학년 이랬는데 엄마 여기를 왜 다녀야 되는 거냐고, 이거를 배워서 나중에 학교에 가서 뽐내려고 여기를 다녀야 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그건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아이의 의사를 좀 반영을 해서 불필요한 거는 그냥 그때부터 좀 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좀 아예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좀 뭐 수학도 좀 시켜보고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거의 안 하고 외국에서도 축구만 열심히 하고 학교 수업 열심히 하고 대신에 성재는 책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나 열심히 읽고 그냥 다른 잔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학교에 너무 잘 적응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특해서 둘 다, 성재, 성찬이 다. 그런데 갑자기 페이스턴을 이제 오기 직전에 자기가 이제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고. 근데 정말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않은 친구였기 때문에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좌충우돌 고군분투 하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니까. 사실 공부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어떤 자기만의 습관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 학원을 많이 다녀봐서 그 학원이라는 거에 대한 저는 신뢰가 그렇게 막 무작정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거대한 그냥 시청각자를 보고 끝나는 거지 자기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게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아야 될 텐데 이제 10학년 때 시작해서 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그 조바심이 정말 저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면 애도 불안하고 힘드니까 최대한 이제 정말 여기까지 와도 참고 그냥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면 자기가 또 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좀 잘 나올 때도 있었지만 또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나오고 이러면 또 좌절하고, 그럴 때는 제가 또 막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 같은 거 좀 힘이 될 것 같은 거를 적어서 포스트잇에다가 그 책상 앞에다 이렇게 좀 붙여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뭘 했을 때 이렇게 막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를 좀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거는 별 저항 없이 이렇게 붙이라고 하고 자기도 그게 나중에 얘기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힘들 때 그걸 딱 보면 다시 힘을 얻고 그 공부하는 힘이 스스로 길러지는구나 하고자 하면, 그래서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그게 되는구나가 느껴졌고, 또 정말 필요할 때는 모르는 거는 워낙 또 페이스턴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또 너무 잘 도와주시고, 또 친구들이 정말 저는 페이스턴의 또 하나의 진짜 주변에 얘기할 때 정말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요즘에 보기 드문 아이들만 집합시켜 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들이 진심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성재야 너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더 노력을 안 해요? 이랬다고. 엄마 아빠는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보내줄 형편이 안 돼. 아빠 공무원이시잖아. 네, 그랬더니 알았어. 근데 그것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좀 더 책임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성재도 그렇고 성찬이도 그렇고 지금 되게 자기 주도적이고 또 자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게 빌드업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페이스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두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운동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게 아니라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운동이 진심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페이스턴에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운동하는 거, 봉사 나가는 거, 또 이제 미션 트립을 가거나 어떤 또 소외된 사람을 좀 케어하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학교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도 되게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 외국의 문화가 되게 많은데 한국은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그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느끼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또 학력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진짜 운동 경기장 맨날 쫓아다니고 근데 운동을 좋아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말씀하셨듯이 성재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도대체 축구 선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었지만 이게 얘가 이제 너무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어적인 혼란도 어릴 때부터 좀 있었고 또 환경이 바뀌니까 좀 적응하기 위해서 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차면서 금방 친해지니까 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구나 또 좀 느꼈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그런 이제 자기 정체성? 뭐 애들이 사실은 좀 힘들면 뭐 게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좀 나가서 친구들하고 혹시 좀 방황하거나 뭐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나의 나는 뭘로 나를 내세워야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한참 자기 정체성 찾을 때니까 또 한국에 오니까 애들이 수학 너무 잘하고 처음에 2학년 때부터 엄마 학교 갔다 오더니 애들이 막 뭐 수학 문제를 뭐 몇십 곱하기 몇십을 그냥 막 바로 말해. 뭐 너무 놀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 나는 뭘로 나를 드러내야 되지? 이제 그런 게 어떤 이제 축구를 이제 조금 하면서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좀 집착을 했었나 보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진짜 축구를 좋아하고 막 열정적으로 빠지고 사랑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의 팀워크하고 관계하고 또 내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 또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되고 그런 게 얘의 어떤 자라오면서 그런 가치관 형성에 그 축구 세계관이 영향을 굉장히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누가 선배가 그렇게 얘기해 줘요. 운동 하나, 악기 하나 이걸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운동은 그렇게 됐는데 악기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근데 성재가 트럼펫을 하잖아요. 이제 인도서부터 했었나 그랬는데 우리 페이스턴에 와서도 우리 오케스트라를 보시면은 정말 대단한 실력의 오케스트라이더라고요. 하나의 멤버로서 참여함으로써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 페이스턴에서 하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렇고 다양한 액티비티에 아이들이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커뮤니티에서 뭐든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되게 크게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질문 2개 남았는데요. 이렇게 지난 뭐 몇 년간의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아이를 졸업시키면서 느끼고 깨달은 그런 부분들에서 이 페이스튼 지금 계신 재학생 부모님들에게 이런 조언을 꼭 주고 싶다. 이거는 내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괜히 이렇게 걱정한 것 같고, 더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 페이슨 재학생 부모님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정말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좀 조바심이 첫째니까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건가? 갈 수는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의문이 들고 아이가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닌데라는 막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딱 입시 딱 끝나고 나니까 정말 아이들 사실 청소년기에는 믿어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척만 좀 했을 뿐이고 그런데 진짜 그냥 이 아이가 여기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믿어주면 저렇게 진짜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다 잘 됐더라고요.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를 즐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둘째 성찬이는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까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졸업하는 이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 이제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누구든지 혹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전하시고 멘트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성재도 참 페이스턴에서 잘 성장을 했고 교육도 잘 받고 그래서 지적으로도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이 스포츠도 하고 하니까 이 3대 축이 다 이렇게 잘 성장이 돼서 이제 잘 됐는데 너무 아부성 같지만은 우리 교장님한테 진짜 제일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페이스턴 처음 올 때서부터 부모 인터뷰 하실 때서부터 이제 뵀습니다만은 정말 이 원칙과 이 기준이 아주 투철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이 좋으시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리더십이 그냥 그렇게 caring 리더십이 아니라 100을 뭐 하고 있다면은 분명히 얘가 110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장님께서 한 발 더 뛰시고 이 아이가 그 110을 fully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띄워주시고 대신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장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길을 안내해주고 이런 면들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저 남편이 교장님 팬 맞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정말 하나님께 가장 사실 감사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너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사실 저 이름이 막 떠오르는데 빠뜨릴까봐 제가 다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요, 네. 그 선생님들의 네. 이름이 생각이 나시면 그냥 해요? 얘기를 해주시면, 왜냐면 그래요? 네. 그 선생님들이 정말 정말 아이들 많이 사랑하시고 네. 정말 많이 헌신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위로가 정말 돼요.
그 선생님들이 그런 본인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네네네. 너무 그걸 좋아하시는 아,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 생각이 나시면 네, 성재에게 좀 영향을 줬던 선생님들이나 네, 네. 도움을 줬던 선생님이 있으시면 예. 성재가 좀 오래 같이 배웠던 그레이스 쌤, 그 열정이 보였어요. 정말 얘의 실력을 끌어올리고 싶으신 열정이 보였고, 그거에 대한 존경심이 있더라고요. 아이도.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안나쌤 그 오케스트라 진짜 네네. 네. 진짜 성재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와우. 다 울면서 해요. 네, 정말 울면 뭐 남자니까 뭐 울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정말 시험 기간에도 몇 시간씩 주말에도 가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존경하더라고요. 네.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과 또 그러니까 그것들이 얘네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교육이 됐을까 싶어요. 그 본보기가 되어주신 게 진짜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완벽을 기하는 그리고 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뭐 노준 쌤 정말 축구 성재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마음 써주신 거 너무 느끼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사실은 성재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과정이 얘가 뭐 학교를 가고 지금은 이제 이거를 좀 셀러브레이트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미성년자에서 이제 성년이 되면서 그런 20년간의 양육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너무 정말 고마웠다라고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얘보다 제가 더 많이 성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진짜 이 페이스트 다니는 3년 동안 진짜 하루하루가 저는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 다니는지도 얘기를 해줄 때 너무 즐겁게 들었고 또 너무 힘든 것도 봤고 그걸 극복해내는 것도 보고 진짜 너무 대견하고 참 자랑스럽고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해 준 것 같아서 네. 외교관들의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부모를 싫어해요.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근데 성재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워낙 긍정 마인드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평이 없었던 건 아닐 텐데 그리고 친구들이 맨날 바뀌고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불평을 하면은 부모가 더 힘들 거라는 걸 알고 불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옮길 때마다 걱정을 했는데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영국에서는 누가 내 베프였고 한국에서는 누구였는데 뭐 인도에서는 누구였고 이번엔 누가 내 베프가 될까?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근데 사실은 그 베프의 그 마지막도 페이스튼에서 너무 좋은 그 교우 관계를 형성을 해서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성재가 마지막으로 지금 친구들 경모 지배기 셋이 항상 같이 많이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애들이 크니까 훨씬 더 좀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오랜 이런 우정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 영상이 딱 나올 때 자기 친구가 딱 뜨잖아요. 와 이렇게 그 함성이 엄청 커요. 이게 저는 성재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 왔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어떤 케이스 있었어 너무 이렇게 애들이 막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지내는구나. 대학 가서도 얘네들이 방학 때 또 만나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제 졸업생들이 어디 졸업하고 어디 가 있는데 얘가 얘 어떤 일을 대신 봐주고 있고 뭐 인턴십 하는데 얘가 여기 초청해서 뭐 해주고 있고
또 어떤 대학 친구는 자기 세금 그 리포트하는 거 도와주고 있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얘네들 진짜 멋있다. 네.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이제 할 건데요. 앞으로 대학에 가서도 또 나중에 이제 직장을 갖고도 저희 공동체가 저희는 항상 응원을 할 거고요. 또 아이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한 그 길들이 다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어려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그 길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요. 예, 지금까지도 과거를 딱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구나가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챕터가 딱 끝난다면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챕터는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형제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멋진 그런 청년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14기 졸업생 부모님들 한 분 한 분과 조금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가정들을 초청해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요. 오늘은 유성재, 성찬이 부모님 모셨고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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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